저희 남편은 저를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은 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이 있을 때 저희 집은 외벌이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자 저는 당장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아이까지 있는 상태에서 일을 찾으려고 하니 쉽지 않았죠. 그래도 지금은 어찌어찌 건강음료 판매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몸을 써야 하는 일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직장이죠. 시어머니와 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로도 잘 지내는 편이에요. 남편이 떠났지만 시댁과는 계속 왕래를 하고 있거든요. 한 식구로 지낸 기간이 길어서 남편이 떠났다고 남남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식구로 지내고 있는 것이죠. 저희 아이도 할머니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제 생각에 아이에게 친척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애미야, 왔냐? 고생이 많지. 너 가져가라고 미역 좋은 것 좀 사놨다. 그리고 지원이가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도 해뒀어. 집에 갈 때 챙겨서 가지고 가. 지원이는 잘 있고. 네, 어머님, 지원이는 잘 있죠. 요즘 학교 다녀오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나 바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엊그제 미역국 끓이려고 했는데 집에 미역이 딱 떨어졌더라고요.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지원이 데리고 와. 최근에 자주 못 봤더니 더 보고 싶다, 야. 그리고 너 혼자 애 키운다고 힘들 텐데 좀 더 우리 집에 의지해도 돼. 부담 갖지 마라. 감사해요, 어머니. 저야 항상 어머니한테 감사하죠. 다음에 지원이 데리고 올게요. 지원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이래저래 반찬도 챙겨주시고 우리 애도 잘 챙겨주고 계시니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었죠. 시댁에는 시동생이 한 명 있는데 시동생은 IT 업계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예비 동서를 데리고 왔고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예비 동생은 시동생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의 외동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비 동서는 처음 시댁에 오던 날에도 아주 화려한 선물들을 들고 왔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찾아뵙네요. 제가 어머님 드리려고 명품 가방 좀 가지고 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한번 어깨에 매보세요, 어머니. 세상에, 이게 웬 거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 사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받기 미안한데. 엄마, 괜찮아요. 이 사람네 집이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거든요. 저희 회사 대표님의 외동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엄마한테 선물 드린다고 얼마나 열심히 골랐는데요. 부담 갖지 말고 받으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런 명품 가방이 한두 푼도 아니고 미안해서 어떡해. 에이, 받아주세요, 어머니. 첫인사 드리는 건데 제 나름대로 예의를 갖춘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 만나 뵙는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도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그래요, 엄마. 앞으로 며느리로 들어오면 그때 더 잘해주시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휴, 그래, 고맙다. 내 염치 불구하고 받으마. 아이고, 예쁜 것도 사왔네. 이게 웬 거야? 내가 명품 가방씩이나 메고 다녀도 괜찮은지 몰라. 어때? 잘 어울리니? 네, 어머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제가 딱 맞는 걸로 골라왔네요. 다행이에요. 과연 기업 대표의 외동딸 다 왔어요. 시댁과의 첫 만남에 명품 가방씩이나 덥석 사올 수 있다니 집안이 정말 여유롭구나 싶었죠. 예비동서는 그 뒤로 시댁에 올 때마다 값비싼 선물들을 들고 왔어요. 저에게도 한두 번 선물을 했어요. 형님, 혹시 운동화 필요하지 않으세요? 듣자하니 배달 일을 하신다던데. 그럼 돌아다닐 일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맞아, 동서. 매일 새벽부터 배달하니까 돌아다닐 일이 많지. 왜? 운동화라도 주려고? 네, 운동화에도 명품이 따로 있거든요. 형님 생각나서 챙겨왔어요. 배달일 할 때 신기에는 좀 고가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신어보세요. 어머, 정말 예쁘다. 이거 그냥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 잘 신을게. 고마워, 동서.
그런데 아무리 예비 동선의 집이 부자라고 해도 받기만 하자니 미안해서 저도 선물을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비 동서는 제 선물이 저렴한 것이라며 탐탁지 않아 했어요. 어머, 형님, 이거 장갑이에요? 저한테 선물 주려고 가져오신 것인가요? 매번 받기만 하니까 미안해서 나도 선물을 마련해봤어. 곧 겨울이니까 장갑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마음에 들까 모르겠네. 그래요? 그런데 이거 좀 중저가 브랜드네요. 장갑은 남들 눈에 잘 보이는 건데 솔직히 이런 거 끼고 다니면 좀 그런데. 그래도 감사해요. 일단 가져갈게요. 어머머, 그래? 내가 동서 마음에 안 드는 걸 사왔나 보구나. 그럼 그냥 대충 몇 번 끼고 다른 사람 주거나 해도 돼. 너무 신경 쓰지 마. 동서의 반응이 이러니 좀 민망했어요. 그렇지만 동서도 동서였죠. 본인 선물로 사온 것인데 앞에서는 기쁜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상처를 준 것은 완전히 예비 동서 편이 된 시어머니의 말이었어요. 아유, 그러게. 너는 둘째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면서 고작 이런 걸 사오면 어떡해. 쟤도 참 생각이 없네. 부자들이 고작 이런 걸 끼고 다니겠니? 누구한테 주기도 민망할 수 있겠다.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형님이 명품에 관해 뭘 알겠어요. 잘 몰라서 사오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시어머니는 예비 동서가 주는 값비싼 선물들을 계속 받더니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취급하는 것이었어요. 예비 동서와 함께 말이에요. 저는 두 사람의 그런 태도에 상처를 받았어요. 예비 동서의 태도도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저와 나름 끈끈한 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태도가 변했으니 말이에요. 남편이 먼저 떠났을 때 시어머니와 저는 그 슬픔을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었고 서로에게 서로가 의지해서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댁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대하니 섭섭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어머니. 동서 선물을 고른 건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봐요. 동서의 입장도 생각을 해봤어야 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생각해보고 선물을 골라올게요. 이날은 다투지 않으려고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기분이 영 좋지는 않았죠. 그래도 그날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후로도 예비 동서와 시어머니는 툭 하면 편을 먹고 저를 비웃거나 무시했어요. 특히 예비 동서는 시어머니와 친해질수록 점점 저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죠. 제가 돈이 없다고 계속 무시를 하는 것이었어요. 형님, 오늘 입고 오신 옷 소매에 실밥이 뜯어져 있었던데 알고 계셨어요? 뭐? 어디? 정말이네. 언제 뜯어졌대? 오래 입었더니 그런가 보다. 집에 가서 꼬매야겠다. 꼬매요? 그런 걸 뭐하러 꼬매요? 더 없어 보이기만 하지. 형님도 좀 비싸고 좋은 옷 좀 사 입어요. 사람은 이 옷을 잘 입어야 대접받는 거예요. 난 허접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별로더라. 그래, 첫째 너는 옷 좀 사 입어야겠다. 돈 아끼는 건 좋은데 그렇게까지 아껴서 뭐 하려고 그래. 그런 옷 입고 다니면 같이 다니는 사람도 부끄러워. 죽을 때 돈 싸매고 갈 것도 아닌데 옷도 좀 좋은 거 사 입고 그래라. 보기 안 좋다. 어머니, 저 지원이 키우느라 허리 휘는 거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옷이 중요하기는 한데 부끄럽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머, 형님. 그렇게 소매에 실밥 뜯어진 옷 입고 다니면 부끄러운 거 맞아요. 그리고 진짜로 옷 사 입을 돈도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 예비 동서는 뭐 집에 돈이 많아서 모르겠지만 나는 옷 한 장 살 돈도 아까워. 그리고 소매에 실밥 뜯어진 거 그렇게 눈에 띄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난리칠 일도 아니고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을 일은 더더욱 아닌 것 같네. 둘째도 너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모질게 말을 하냐. 그만해라, 그만해. 한 번으로 그칠 줄 알았던 일이 번복되니 저도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말이 곱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은 날은
이럴 바에야 시댁이랑 연을 끊자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데다 제가 연장에서 일을 하거나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할 때는 시어머니가 우리 애를 봐주셨거든요. 혼자 애를 키우고 있으니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시댁과 연을 끊기도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비 동서가 정말로 정식으로 동서가 되어서 평생 같이 지내게 된다면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살게 될지 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동서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저는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건강음료 배달을 마치고 서둘러 동서의 결혼식장으로 갔어요. 시간이 빠듯해서 서둘러 나오느라 아주 잘 꾸미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 나름 제일 좋은 옷으로 챙겨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도착해 신부 대기실에 있는 동서를 찾아갔어요. 가서 축하를 하려는데 신부 대기실에는 동서의 해외 대학 동기들이 와 있었어요. 동서는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했거든요. 모두들 명품을 삐까뻔쩍하게 걸치고 있고 고급스러운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들어서니 동서는 갑자기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싫은 티를 내는 것이었어요. 동서 결혼 축하해. 오늘 정말 예쁘다. 이제 정말로 한 식구가 되었네. 앞으로 같이 잘 지내자. 그러고 싶긴 한데 형님은 제 결혼식에 고작 그렇게 입고 온 거예요? 거지같이. 제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잖아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셔요? 동서가 남들 앞에서까지 이렇게 저를 무시하자 아무리 저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뭐? 아무리 그래도 동서 결혼 축하하려고 일 마치고 어떻게든 달려온 건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쨌든 결혼식 날인데 좋게 인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해, 동서는? 심하기는 그렇게 입고 온 게 심한 거죠. 어차피 남편도 없으니까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내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부끄러운 형님까지 챙겨요?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동서, 내가 그동안 그냥 입 다물고 있었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남이라니. 아무리 우리 남편이 먼저 갔다고 해도 동서가 결혼한 이상 우리는 친척 사이야. 혈연으로 연결된 게 그냥 끊어지겠어? 그리고 부끄럽다니. 나도 동서 축하하러 온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도 있는 앞에서 너무한 거 아니야? 혈연 같은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결혼해서 사는데 형님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 많은데 형님이 나를 부끄럽게 만드니까 그렇게 말한 것뿐이잖아요. 형님이야말로 너무하시네.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동서,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결혼까지 하는 사람이 생각이 너무 어리잖아. 진짜 듣기 싫어요. 왜 자꾸 말대답이에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형님 생각을 굳이 알고 싶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 둘은 소리를 높여 다투고 말았어요. 정확히는 저는 조곤조곤하게 말했는데 동서는 흥분해서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성격 때문인지 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그런데 동서가 큰 소리를 내니까 밖에 서 있던 경호원들이 달려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기업 대표의 외동딸이라 그런지 결혼식에 경호원들까지 고용해 동서를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달려들어온 경호원들을 향해 동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아가씨? 진짜 당장 저 거렁뱅이 년 내쫓아버려. 저게 그지같이 입고 와서는 나가라고 해도 나한테 치근덕대잖아. 경호원들은 동서의 말을 듣더니 저를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끌어내려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동서의 형님이고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기가 차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놓으라고 해도 경호원들은 신부 대기실 밖으로 저를 끌어냈어요. 경호원에게 끌려 나오는 처지가 된 제 자신이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화가 났죠. 그런데 밖으로 끌려 나오자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던 동서의 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보려고 다가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 여자분이 아가씨한테 치근덕댔다고 합니다. 딱히 아는 사이도 아닌 것 같은데 하객이 맞는지도 의심스럽고요.
이거 놓으세요. 저 하객 맞거든요. 그것도 신부의 형님이 될 사람이라고요. 제가 입은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동서가 저를 끌어내라고 한 거예요. 제가 경호원들을 뿌리치며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더니 동서의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고개를 숙여 말씀하셨어요. 미안해요.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내가 당신한테 큰 빚을 졌는데 은혜를 갚으려다가 되려 폐를 끼친 것 같소. 진심으로 사과해요. 이렇게 동서의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사과를 했어요. 그러자 경호원은 물론이고 밖으로 상황을 보러 나왔던 동서도 깜짝 놀랐죠. 사실 저와 동서의 아버지는 구면이었어요. 사정이 있어서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죠. 사실 얼마 전까지는 여기에서 만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만요. 어쩌다 이런 관계가 되었는지 설명을 하려면 과거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은 동서네 집에는 첫째 아들, 즉 동서의 오빠가 있었어요. 동서의 오빠는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나중에 해외로 유학을 갈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가고 싶다면서 돈이 많은 집안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며 배우는 훌륭한 청년이었죠. 그리고 그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우리 남편이 동서의 오빠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죽이 잘 맞아서 금방 친해졌고 1년이 넘게 직장 동료로 일을 했어요. 그때 남편이 퇴근 후에 신나서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우리 공장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말이야. 정말 괜찮은 친구야. 집안이 엄청 좋던데 예의도 바르고 일도 잘해. 돈이 많으면 거만한 성격일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완전히 진국이라니까.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나랑도 친해졌어. 참 좋은 친구야. 당신이 그렇게 칭찬하는 걸 보니까 정말 좋은 신입인가 보다. 친구가 생겨서 잘 됐네. 당신이 잘 챙겨주면 되겠어. 그러게.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뭘 가르쳐주면 금방금방 배우더라고. 내년에 해외 유학에 가서 자동차 관련 전공을 공부할 거래. 대단하지? 보고 있으면 내가 다 기특하다니까. 저런 아들이 있으면 참 든든할 것 같아. 그러게. 우리 아이는 딸이지만 잘 키우면 저렇게 든든한 자식이 되어주겠지? 우리도 우리 딸 잘 키워보자. 그런데 동서 오빠의 유학 계획은 현실이 되지 못했죠. 어느 날 공장에서 실수가 생겨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때 기계 안으로 동서 오빠의 팔이 빨려 들어갔는데 그걸 동서 오빠가 제 남편에게 빼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남편을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남편도 같이 끌려 들어갔던 거죠. 어쨌든 빠져나오려고 남편이 애를 썼지만 안타깝게도 동서의 오빠는 그 사고로 큰 외상을 입고 병원에서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동서는 처음부터 외동딸이었던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외동딸이 된 것이었죠. 동서의 아버지를 처음 만난 것은 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서였어요. 여보 정신 좀 차려봐. 나 왔어. 나 알아보겠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쩌다 이렇게 다친 거야? 동훈아 아빠다. 정신 좀 차려. 의사 선생님, 제 아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 병원에서 만났을 때는 둘 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중한 가족이 크게 다쳤으니 그럴만했죠. 그리고 며칠 뒤 동서의 오빠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동서의 아버지는 말도 못할 만큼 슬픔에 잠겼어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잃게 된 동서의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저희 남편은 다치기는 했어도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때 동서의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 슬픔에 잠겨 있었고 자기 아들 때문에 제 남편도 다친 거라고 마음에 짐을 떠안게 되었죠. 제 남편은 착해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남편분의 다친 팔이 다치기 전처럼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을 돕다가 이렇게 된 것인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네, 마음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먼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힘드실 텐데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나눠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들을 마지막까지 도와주신 분인데 제가 쉽게 지나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남편분을 도와드린 것으로 제 마음도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비를 모두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팔이 불편해서 일을 다시 못하게 되신다면 저희 회사에서 일하셔도 좋고요. 일자리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 감사한데 남편의 의견도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저 아버님, 죄책감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도와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고가 나서 동훈이가 먼저 떠나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픈데 아버지 되시는 분은 어떠시겠어요? 그 슬픔부터 위로를 하시고 저한테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꼭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제 아들도 하늘에서 한시름 놓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다면 꼭 좀 받아주십시오. 저희가 괜찮다고 했지만 동서의 아버지는 꼭 받아달라고 하면서 남편의 병원비를 모두 대주었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권유했지만 남편은 자신에게 맞는 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괜찮다고 했고 이전에 다니던 공장에서 좀 더 쉽고 연봉이 낮은 업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도 동서의 아버지는 저희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면서 매년 선물을 보내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던 그 해에는 저희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오겠다고 했었어요. 아들이 떠나 제 마음이 미어지는데 아들의 팔에 장애가 생겼으니 어머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제가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아들 때문에 사고를 같이 당하셨으니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정 그러시다면 제가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당시 본인 아들을 이렇게 만든 집안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동선의 집안 사람들은 거들떠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됐다. 오지 말라고 해라. 우리 아들 팔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낯으로 찾아오겠다고 하는 거야. 아들이 먼저 떠난 건 정말 안 됐는데 그래도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다. 아이 됐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 엄마, 그분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도 엄마한테까지 찾아와서 사과드리겠다고 하는 마음 정도는 받아주세요. 그분도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아유 됐어. 나는 싫어. 네 팔 그렇게 된 거 보면 나도 마음이 아주 속상해. 그러니까 그분한테 굳이 서로 얼굴 보지 말자고 해. 서로 아들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 그걸로 됐지. 괜히 만나서 더 감정 상할 일 있어. 시어머니가 이렇게 완강하다 보니 결국 동서 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죠. 그러다가 남편이 병을 얻어 먼저 떠나고 저만 남게 되었는데 그때도 동서의 아버지는 남편의 장례식에 오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가 계신데 찾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동서 아버지의 얼굴도 몰랐던 것이었어요. 동서의 아버지는 남편의 장례식 때 자신의 사람을 통해 조의금만 보냈지 조문은 오지 못했어요. 어차피 와봤자 문전박대만 당하고 욕이나 얻어먹을 테니 오지 않은 게 나았던 것 같아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났을 때 동서의 아버지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온 적이 있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편분이 떠나신 것을 마음속에서부터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조문을 했어야 했는데 못 가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못 오신 거 알고 있어요. 차라리 잘하신 것 같아요. 와봤자 두 분이 서로 힘들기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비통하시겠지만 그래도 식사 잘 하시면서 몸을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도움을 드릴 만한 일은 없을까요?
남편분 생전에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가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모님께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크게 도와주실 부분은 없는데, 그러면 혹시 저 말고 저희 시동생을 대표님 회사에 취직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시동생이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다 남편 장례까지 생겨서 시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말이 아니세요. 제가 알기로 시동생이 IT 쪽 일을 하는데 사장님 회사가 IT 회사라고 들어서요. 그럼요. 그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제가 이메일 주소를 드릴 테니 그쪽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그럼 바로 확인하고 연락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동생이 동서 아버지 회사에 취직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시동생이 긴 이직 준비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혹시 자존심이 상할까봐 저는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말했거든요. 도련님, 혹시 이 회사에 이력서 한번 내보면 어때요?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 다녔던 곳이라는데 중소기업이기는 해도 회사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 경력을 이야기하니까 아마 합격할 거라고 하던데요. 정말요? 감사해요, 형수님. 빨리 한번 이력서 넣어볼게요. 그래서 시동생은 이력서를 넣었고 동서의 아버지는 이미 시동생을 내정해 놓은 상태라서 바로 합격을 시켰던 거였죠. 그리고 그 후에 회사를 다니면서 시동생이 동서랑 눈이 맞게 되었고 이렇게 결혼까지 오게 된 것이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둘이 처음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동서의 아버지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얘기는 들으셨지요? 인연이 될 사람이라 그런지 이렇게 또 저와 사모님이 가족이 되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하지만 사돈 어른이 결혼 상대가 저희 집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순간 저희 딸의 결혼이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거든요. 저도 시동생이 대표님네 따님과 결혼하겠다고 해서 어찌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그 사고 때 사과하러 오겠다고 했던 분이라고 하면 시어머니가 분명 뒤집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저희 둘만 알고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서로 묵인하고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기로요. 그래야 저희 일상이 평온하고 저희 딸도 잘 결혼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저와 대표님도 마음 놓고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든 이야기는 비밀로 하기로 해요. 이렇게 해서 저와 동서의 아버지 간의 비밀이 성립된 것이었어요. 물론 동서 또한 본인의 오빠가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 또 우리 남편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동서는 그 당시 해외 유학을 하고 있었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동서네 집안에서도 동서에게 사사건건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이었죠. 동서는 오빠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아무튼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동서의 아버지가 저를 보고 갑자기 90도로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니 밖으로 나와 상황을 본 동서가 뭐 하는 거냐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빠, 왜 저런 여자한테 사과를 하고 있어? 이 거렁뱅이 년이 나한테 예의 없다느니 그딴 소리를 하잖아. 그럼 아빠가 저 여자를 쫓아내야지. 지금 왜 사과를 하고 있냐고. 진짜 인연이나 아빠나 마음에 안 드네. 동서가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치니 동서 아버지의 얼굴이 대뜸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저도 몰랐는데 동서 아버지가 글쎄 동서에게 다가가 뺨을 쫙 후려쳤어요.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앞에서 무슨 버릇없는 막말이야. 당장 사과드려라. 내가 너를 정말 버릇없이 키웠구나. 동서의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하자 동서는 뺨을 붙들고 놀래서 울고
결혼식장은 정말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모두들 웅성거리면서 나와서 구경하고 안내 직원들은 하객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난리가 났죠. 결국 동서는 대충 진정을 하고 결혼식도 대충 올렸어요. 결혼식장에 입장할 때부터 눈이 벌게진 동서가 불안했죠. 어쨌든 결혼식을 다 올리고 나서 하객들이 모두 빠지고 나자 동서의 아버지는 시어머니, 시동생, 동서와 제가 있는 앞에서 본인의 정체를 밝혔어요. 사돈어른, 제가 솔직하게 밝힐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집 첫째 며느리분이랑 아는 사이라서 의아하셨지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오래전 자동차 부품 공장에 있었던 사고를 기억하시지요? 그때 사망한 청년의 아버지가 바로 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당연히 뒤로 넘어가고 시동생도 패닉이 왔어요. 동서는 영문을 몰라 시동생에게 사정을 물어봤어요. 자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는 알고 있어? 아빠랑 자기네 집안이랑 무슨 사이인데? 나야말로 놀랐어. 자기 오빠가 있었어? 외동딸이라고 그랬잖아. 아니, 오래전에 오빠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서 우리 집에서 오빠에게는 금기시되어 왔거든. 여튼 외동딸인 건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 오빠랑 아는 사이야? 무슨 일인 건데? 우리 형이 그때 자기네 오빠랑 같이 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파란 쪽에 장애가 왔거든. 그때 장인어른이 우리 엄마한테 찾아와서 사과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엄마가 절대로 만나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게 자기네 집안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이렇게 자초지종을 듣고 나자 동서도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이 모든 사정을 듣고 놀라서 난리를 피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댁이 그때 그 양반이요? 우리 아들 팔에 장애를 만든 그 사고를 낸 청년의 아버지냐고. 내가 그때 절대로 얼굴 안 보겠다고 했는데 딸아이를 우리 둘째 아들이랑 결혼시켰다는 말이야.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첫째, 너는 알면서도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알고는 있었는데 어머님이 알게 되면 서로 좋을 것이 하나 없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어머님도 동서를 많이 예뻐하셨잖아요. 과거의 사고는 안타깝지만 시동생이랑 동서가 결혼하게 된 것은 우연이니까 못하게 할 수도 없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럼 이야기를 했어야지. 사돈어른, 미리 말씀드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딸의 결혼이 파국을 맞을까 봐 그랬어요.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제 딸이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왼수의 딸을 며느리로 거뒀네. 이 결혼은 물러야겠어. 당장 취소해. 사돈어른,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주세요. 예전에는 좋은 인연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좋은 인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왔다면 저희는 반드시 인연이 될 운명인 것 같은데 한 번쯤 이해해 주시죠. 그러면서 동서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저에게 깍듯이 사과를 하셨어요. 아까 당한 무례한 일은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제가 딸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탓이에요. 불쾌하셨을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도 너무 담아두지 않을게요. 동서도 나중에는 안 그러겠지요. 아들이 먼저 가고 남은 딸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너무 오냐오냐 했나 봅니다. 버릇이 없는 건 알았는데 저렇게 아나무인인 행동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동서의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동서는 괘씸했지만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시니 마음이 좀 풀렸죠. 그런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동서는 이 상황을 보더니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정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건 지나간 과거일 뿐이잖아요.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리고 자기도 우리 아빠 회사에서 대우받으면서 일했잖아. 그러면 이제 과거 일은 해결된 거 아니야? 그리고 아빠 딸인 내가 최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다못해 결혼식장에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오늘은 내 편 들어주면서 형님을 내쫓는 게 맞지 않냐는 말이에요. 과거 일이 해결이 되었다니 너 정말 생각이 없구나. 자식을 잃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생긴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 일이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동안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보다.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아차 싶다. 결혼까지 시킨 딸인데 말하는 게 고작 이럴 줄은 몰랐어. 부모로서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겠어. 동서의 아버지는 동서를 이렇게 혼을 냈어요. 그렇지만 동서는 끝까지 본인이 잘했다면서 어린 아이처럼 떼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동서의 아버지는 제대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을 다음 날부터 바로 실행으로 옮겼어요. 먼저 동서의 신혼집으로 예정되어 있던 집을 저한테 줘버렸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동서의 아버지는 원래부터 드리고 싶었던 것이라면서 꼭 받아달라고 했어요. 저 대표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렇게 비싼 집을 어떻게 덥석 받겠어요. 정말 감사하긴 한데 이런 건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아니요, 부담스러워 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실은 예전에 사고가 있었을 때 남편분에게도 받아달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분도 집을 받는 건 너무 과하다고 하면서 거절하셨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었나요? 저는 몰랐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을 받는 것은 너무 과한데. 제가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세요. 그래야 먼저 떠나신 남편분께도 그렇고 제 아들에게도 도리를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딸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결혼식에서 했던 말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제 딸을 확실하게 훈계하려고 해요. 제가 계속 거절 의사를 비춰도 동서의 아버지는 물러나지 않아서 결국엔 집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좋은 집을 덥석 받게 되다니 정말 꿈인가 싶었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는 파혼을 하라면서 시동생에게 난리를 치셨어요. 내가 저 집이랑은 절대 얼굴 안 보겠다고 했지. 저 집안은 왼수야 왼수. 저 집안 사람이랑은 절대로 가족이 될 수 없다. 당장 파혼해. 엄마 그렇게는 못해요. 저희 벌써 결혼식까지 올렸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이었을 줄은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형이 떠난 지도 오래되었고 사고가 났던 것도 오래전 일인데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파혼이라니 그럴 수 없어요. 잊어버리라니. 너희 형을 어떻게 잊어버리냐. 너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파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연락해서 파혼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안 돼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전 그냥 아내랑 같이 살고 싶어요. 결혼 취소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마음 정리하세요. 싫다. 파혼 안 할 거면 나는 너랑 둘째 며느리 안 보고 살 거야. 결혼 취소 안 할 거면 나 만나러 오지도 말고 둘이서 알아서 살아. 시어머니는 이렇게 시동생과 동서를 보지 않고 살겠다고 선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동서는 신혼집으로 이사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신혼집이 없어졌다는 말에 깜짝 놀라게 되었죠. 아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사하려고 부동산에 연락했더니 제 신혼집이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제 집 어디 갔어요? 그 집은 예전에 은인에게 드렸다.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너희 형님 말이야. 원래부터 그분께 드리려던 것이기도 하고. 넌 반성하고 태도 좀 바꾸고 나면 연락해라. 너처럼 버릇없이 굴면 집을 받을 자격도 없어. 동서의 아버지가 이렇게 칼같이 동서를 대하니 동서는 처음에는 본인 아버지에게 연락해 여러 번 화도 내고 혼자 씩씩댔대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는 결국 저한테 와서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부탁 좀 드릴게요. 아빠가 제 말은 안 들어서요. 형님이 이야기해야 들어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못되게 굴고 예의가 없었어요. 진심으로 반성할게요. 그러니 아빠한테 제 이야기 좀 잘해주세요. 동서, 이제 와서 왜 이래? 그동안 나 완전 무시했잖아. 동서의 신혼집이 나한테로 오니까 이제야 정신 들어?
그러게 그동안 좀 잘하지 그랬어. 이 집은 동서의 아버지가 동서를 훈계하려고 일부러 나한테 주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나한테든 동서네 아버지한테든 혹은 예전의 사고에 대해서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알겠어? 아, 알겠어요 형님.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진짜로. 제가 앞으로는 형님한테 잘할게요. 그건 두고 봐야 알지. 사람이 어디 쉽게 바뀌겠어? 동서를 도와줄지 말지는 앞으로 동서의 태도를 보고 생각해 볼게. 동서가 계속 빌었지만 저는 철저하게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동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렸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동서는 이후로 저한테 찍소리 하지 못했어요. 동서의 아버지가 동서의 돈줄을 끊어버렸으니 실제로 돈이 있다고 잘난 체 하지도 못했고 저에게도 형님 형님 하면서 아부란 아부는 다 떨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일단 집을 구할 때까지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시댁 들어와 살면서 시어머니한테는 구박덩어리 취급을 받으면서 시집살이를 엄청 당하고 살았어요. 에이구 이게 뭐야. 저녁에 먹을 육개장 끓여놓으라고 했더니 국 같지도 않은 걸 끓여놨네. 왜 이렇게 소금 소태를 만들어놨어? 하여간 해외에서 살다 와서 그런가 집에서 음식을 할 줄을 모르네. 죄송해요 어머니. 그래도 그거 최선을 다해서 끓인 건데 다시 드셔보세요. 몇 번 드시다 보면 맛있을지도 몰라요. 됐어. 이런 걸 누가 먹으라고 그래. 당장 다 갖다 버려라. 육개장은 첫째 며느리가 잘 끓이는데 너는 왜 이런 거 하나 못하냐. 첫째한테 가서 음식 좀 배워와. 이러다 보니 동서가 시댁에서 의지할 동화줄은 저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매번 살살거리는데 적응이 안 되지만 속으로 좀 웃기기도 했어요. 형님, 저 육개장 끓이는 법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잘못 끓였다고 시어머니한테 한참 혼났어요. 제가 언제 음식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런데 형님은 그런 것도 잘하시잖아요. 저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앞으로 국이랑 국은 다 끓일게요. 그래? 그런데 이걸 가르쳐 준다고 순식간에 배울 수가 없을 텐데. 요리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동서는 해외에서 살다 온 세련된 사람이라 이런 건 잘 못하지 않아? 배울 수 있겠어? 그럼요 형님. 저 머리 좋아요. 가르쳐 주시면 잘 배워서 잘해볼게요. 역시 형님은 친절하시다.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워요. 형님이 역시 최고예요. 저한테 온갖 아부를 다 떠는 동서를 보자니 통쾌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다고 동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을 거란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예전같이 무례한 행동은 하지는 못하겠구나 싶었어요. 딸에게는 확실히 말해두었습니다. 형님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제 아들의 은인인 분이니 막대하는 순간 돈을 조금씩 넣어주고 있는 카드고 뭐고 다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딸이 그렇게 버릇없이 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대표님. 동서는 요새는 저한테 예의 바르게 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덕분에 딸이랑 같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사돈 어른과의 사이에도 징검다리가 되어주셔서 그나마 저희 딸이 파혼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여러모로 은혜를 많이 입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시댁과 왕래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동서 때문에 시댁과 연을 끊을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동서 말 맞다나 남편이 떠나고 나니 가까운 사이일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시 시어머니와 갈등이 없어지고 동서도 저에게 껌뻑 죽게 되면서 시댁과 왕래하며 아이에게 친척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동서 덕분이라고는 하기는 뭐하지만 지금은 새 집에서 아이와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먼저 떠난 남편이 하늘에서 보면 마음 놓여 할지도 모르겠어요. 슬픈 일로 생긴 인연이지만 마지막에는 좋은 인연으로 남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세상에는 참 신기한 인연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스쳐가는 인연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